자, 고품격 교육방송 4프로TV.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강프로. 수학을 가르치는 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국어 내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내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국어를 가르쳐온 강프로님이 네.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특별한 팁들을 전수시켜준다는 아, 그런 네. 얘기를 듣고 네. 자,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건지 네. 한번 얘기를 한번 요약해 네. 주시죠. 네네. 제가 이제 가르쳐본 1등급 학생들의 99%는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99%. 네네.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총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필기가 완벽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 출제하죠. 출제자가 앞에 있는데 절대 거기서 졸질 않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 보신 적 있습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졸질 않죠. 수업 시간에 네. 웬만하면 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네. 집에 가서는 그냥 살짝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끝내려고 애를 쓰죠. 네, 저도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수업하다가 뭐 너무 눈부셔가지고 어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깜짝 놀라서 보면 학생들 눈빛이 맞아요.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등급을 받아온 친구는 수업 시간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필기가 완벽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 네. 필기가 완벽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 네네. 자, 그럼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과 다르게 암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암기. 네네. 그래서 이 내신의 등급을 잘 받아온 친구들은 그 필기를 완벽하게 외워버립니다. 아, 필기 전체를 통으로 암기한다. 그냥 통으로 외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웁니다. 야, 그거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지문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빈 지문을 줬을 때 거기 안에 있는 필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부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외우는 방법도 뭐 제각각이더라고요. 뭐 어떤 애들은 N회도 이 똑같은 내용 자체를 뭐 여러 번 봐서 외우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 뭐 이제 뭐 소리 내서 읽고 뭐 쓰고 뭐 보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중에 제일 이제 좀 독특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3년 동안 이제 그 내신이 1점대 초반인 친구였습니다. 내신 쪽으로는 엄청 잘한 친구죠. 근데 그 친구는 내신 할 때 뭔가 쓰거나 뭐 읽거나 하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고 타이핑을 칩니다. 아, 그 국어 내용을 자기가 암기해야 될 내용을 네네. 전체적으로 타이핑을 치면서 외운다. 빈 화면을 막 칩니다. 막 이렇게 치면 그 내용이 재밌는 뭐- 친구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타이핑 치고 외우고는 시험 전날이 되면 목차만 보고 그냥 그 내용들 다 치는 거죠. 치다가 막히면 잠깐 다시 보고 또 계속 또 치고.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1등급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사실 입시 자체가 뭐 네.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암기 과목이죠. 네. 뭐 이해도를 요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기본 암기가 들어가야만 이해도 할 수 있고 테스트도 칠 수 있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써야 감점이 없거든요. 보통 다 그렇죠. 외웁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또 특징도 네.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리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네네. 메타인지 중요하죠, 선생님. 아, 중요하죠. 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메타인지는. 이 메타인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야,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는 바로 막 이제 아무거나 꺼내갖고 막 이제 외우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지를 걔네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보통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꼼꼼한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구분 자체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메타인지다.
네, 수학에서도 이게 네. 보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애들 네.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네. 이제 상위권 애들하고 네. 중위권 애들하고 좀 이게 달라요. 아 맞습니다. 그냥 뭐 이제 중위권 애들, 중하위권 애들은 그냥 네. 통으로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미분을 모르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네네. 상위권 애들은 미분에서 어느 파트의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 구성이 되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아는 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네.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진짜 그 질문을 보면 그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오겠다가 눈에 보인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시험 전날에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 혹시 화날 때 없으십니까? 저는 한 번씩 속 터지거든요. 저는 휴대폰 몇 개 깼어요. 약간 이야기 딴 데로 새기면서 했는데 질문 들어보면 그 학생 수준이 그런다. 점수가 나오죠. 네, 질문 네. 딱 보면 얘 몇 점이구나 내일 네, 몇 네, 점이구나 대충 네, 이제 맞습니다. 딱 보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네. 이제 국어 이제 네. 성적 향상을 위한 강프로의 이제 팁 같은 것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 네. 이게 이제 최상위권 혹은 1등급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신을 잘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필기가 완벽하다. 두 번째, 그 필기를 완벽하게 외운다. 세 번째,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공부한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이미 저는 다 필기를 놓쳤습니다. 그럼 친구 거를 빌려서 그렇죠. 빌리면 네, 되죠. 빌리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성적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세 가지는 지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프로가 또 추가적으로 네네. 몇 가지 팁을 좀 네네. 더 전수해 주시죠. 제가 굉장히 이제 실전적인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는 대부분 이런 자료를 제공을 받을 테고, 그다음 학원을 안 다니면 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렇죠. 거냐면 그 출판사에서 선생님한테 주는 교사용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생. 네네. 뭐 인터넷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해설을 엄청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객관식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자체를 서술형으로 내시기 때문에 그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교사용 네. 교재 네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통째로 암기를 하자. 네, 교사용 교과서는 아마 이제 학원을 다닌다면 제공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자기 교과서에 대한 교사 교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봐주시고 특히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서술형 있지 않습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뒤편에 있는 학습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본문 옆에 있는 날개에 있는 어떤 질문들 그런 게 서술형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또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꿀팁. 특히 1학년은 문법이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잘 가지고 오느냐? 예를 들어서 고1 시험인데 고1 모의고사를 가져오면 너무 뻔하죠? 그렇죠. 뻔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고2, 고3 모의고사에 있는 시험 범위에 겹치는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학년을 넘어서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오는구나. 1학년 애들은 1학년 모의고사만 보니 고2나 고3에 들어가 있는 겹치는 문법 문제를 잘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년이 아닌 모의고사에 해당 문법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좋은 네, 꿀팁 네. 같네요. 네, 꿀팁이죠. 예, 꿀팁이죠. 달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예,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 한번 가시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내신 경향이 좀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데 그 내신 한 3개년 전체를 한번 이제 시험지를 구해서 쭉 보면 예전에 냈던 문제들이 뭔가 비슷하게 나온 경우나 혹은 예전에 나왔던 외부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경우나 출제 유형이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내신 기출 네, 그렇죠. 3년치 정도. 네, 내신 기출을 한 3년치 정도 구해서 자기 학교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네. 그거는 보통 학원에서 많이 실행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잘 안 풀어보죠. 아무튼
학교 경영을 알면 공부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 시험지를 한번 구해서 경향을 한번 파악해 봐라. 이게 이제 세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 뭐 국어 내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국어 네. 과목은 요즘 또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건데 네, 오늘 강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이 잘 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아마 목표하는 점수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강생들이 이걸 예. 보고는 선생님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게 입시 쪽으로 네.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좀 도움될 수 있는 최대한 알찬 내용으로 앞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